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7월 16일 날 일상에 들어간다. 기존에 7월 말에 임상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일정보다 더 앞당겨진 그러한 어떤 일정을 서정진 회장께서 밝혔고요. 햄스터의 임상을 마치고 원숭이의 임상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커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분의 치료제를 만들어서 100만 분은 국내에 100만 분은 국내에 이렇게 공급하고 400만 분은 바로 세계에 이렇게 공급하기로 국외에 이렇게 공급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점.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하면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이 다른 글로벌 빅판보다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항원 진단키트도 결국에는 개발했고 이제는 치료제 또한 실적에 대한 어떤 사상 최고가에 대한 부분 가격의 부분 실적의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러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의 하방에 대한 압력이 일정 부분은 있지만 그러한 압력을 결국에는 수렴했던 힘을 모아줬던 그 추세에 강화된 어떤 힘으로 전이되면서 결국에는 N자형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변이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3배 정도 커졌죠. 그 변이가 굉장히 빨라짐으로 해서 이 내년의 상반기 백신 치료제가 적어도 셀트리온에서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종목을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200일선, 200일선의 요 포커스 있죠. 200일선의 이 라인을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 주면서 저항대 라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의 이런 어떤 모습대로 결국 나아가고 있다.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에 과연 좋겠냐.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2분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권사들이 다 전망치가 오히려 더 실적의 회복 흐름이 빠르다. 이런 어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TV 가전제품에 있어서 코로나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와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전에 TV 부분에서 좀 안 좋게 판매를 하게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더 코로나 여파로 그 TV와 가전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해서 TV 가전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적어도 7조 중반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증권사들의 전망이 통솔로 받아들여지고 7조 후반 하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무난하게 7조 중반으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상반기에 쌓여있던 재고가 이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면서 내년에 구조적인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업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상방에 대한 어떤 실적의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호재도 있었고요. 뭐 특히나 이 카카오와 비슷한 바로 기술주죠. 이 기술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카카오 또한 역사적인 신고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이 부분 빅콤마 이 빅콤마의 재팬 일본의 웹툰 서비스를 빅콤마라고 하죠. 이 빅콤마가 전체 이번 연도에 2,100억 수준으로 거래액을 2,100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반도 안 와서 절반 조금 와서 2,060억 원 가량 거래액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2분기 실적의 기대치 이상이다.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예상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카카오가 높아졌다. 이러한 어떤 부분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3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3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3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주포들이 이러한 어떤 부분, 결국에는 주가를 슈팅 시키고 다시 이런 힘을 모아주면서 이런 구간은 개미털기다. 다시 한번 윗선으로 상방으로 트는 그러한 카카오의 좋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현대차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회장께서 전기 자동차도 열심히 하고 수소차 전기도 열심히 하겠다. 뭐 전기차를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도 내놓고 유럽에서 코나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회사의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기차가 효율적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없이 수입해야 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는 바로 수소의 보관과 저장, 운송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뭐 전환시키냐 아냐에 따라서 결국 전기차와 수소차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는 결국에는 대세고 수소차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 현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더 주가의 어떤 반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러한 어떤 박앤셀 구간, 뭐 과거로 거슬러 가면 이러한 어떤 금융위기 때 다시 재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어떤 가격선으로 돌아갔죠. 현재는 분명히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 코스피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금융지주 이런 어떤 은행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당도 무시 못합니다. 배당만 하더라도 과거에 작년 기준으로 5.69%였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2%라면 더블 이상으로 배당을 줬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어떤 그 배당주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 반등세 서서히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중소형주에 있어서 수급이 뭐 나스닥보다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독립기념일로 해서 미 증시가 어떤 휴장으로 이어지면 뭐 결국에는 각국에서 빗장을 풀면서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고 뭐 실적 부진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기업, 뭐 실적과 지표, 펀드멘탈에 시장에서의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에는 펀드멘탈이 강한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로 금리가 계속되면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고 그 유동성 장세의 그 자금처가 자금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기업은 바로 펀드멘탈이 강하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여타의 기업보다 더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러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러한 포커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유동성 이 장세에서는 이 심리적인 면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밀밀듯이 증시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기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을 좀 선방한 그러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또한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 다시 재돌파 이후에 기술적으로 조금 눌려줬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 스트리트에서 바보는 항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매일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만 할 이유가 있거나 매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제시리뷰모는 말했습니다. 항상 거래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어떤 조급한 마음은 뭐 투자에 있어서나 트레이딩에 있어서나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금을 쌓아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매일 뭐 샀다 팔았다 뭐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포지션 게임을 하면서 주가가 눌려줄 때 사면서 이 상승할 때에 이런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투자해라. 투자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종목이라면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 진흙 속에 증시, 뭐 한국 증시가 안 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안 된다. 그러므로 해외 증시를 가야 된다, 해외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등장빛이 어둡다고 국내 증시에도 꼭 좋은 기업들이 많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러한 어려운 비관 속에서도 연꽃처럼 자라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다면 결국에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